하지만 이 문명의 기기가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역사를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2007년도에 미국의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우리나라 삼성에서 갤럭시 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게 10년 남짓이에요. 근데 이 10년 동안 세상이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지만 또한 이 디지털 기기가 우리가 일에 집중 못하게 하고 몰입 못하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명의 이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TV나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입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어요. 근데 이제는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오픈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예요. 또한 이 정보 속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거짓 정보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홍수 속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산만이에요. 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나오기 전 우리는 온라인 접속을 끊을 때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떠날 때가 없기 때문이다. 늘 전원이 켜져 있고 항상 접속 상태인 모바일 기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오래 이어나가기 어렵고 일에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과 생활은 디지털 접속 없이 한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늘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접속 상태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분비되는 도파민은 더 오래 더 자주 온라인에 접속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보상은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버스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음에도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산만함의 근육을 훈련한다. 산만함의 근육을 훈련한다.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산만함의 근육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일상 속에서 산만한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디지털 치매예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외웠던 게 언제였던가? 나는 동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했던 세대였다. 당신은 어려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 명의 전화번호를 아직 외우고 있는가? 매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이젠 그 번호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화번호나 방금 나눈 대화, 잠재 고객의 이름이나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신경과학자 만프레스 슈피처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로 디지털 기술의 남용이 어떻게 인지 능력의 감퇴를 초래하는지 설명한다. 그런 과도한 기술 의존으로 단기 기억 경로가 퇴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나쁠까? 많은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전에 갔던 식당을 가는 길을 찾는 등 사소한 일들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을 처리할 뇌 공간을 남겨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용량이 정해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근육에 가깝다고 한다. 즉 뇌를 사용할수록 기능이 강화되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뇌를 외부 기기에 아웃소싱하고 외부 기기는 우리를 조금씩 멍청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는 최강의 적응기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뇌에 필요한 운동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다.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체적 대가가 따르듯이 게으른 정신의 근육에도 대가가 따른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안 하면 신체적인 기능이 퇴화되듯이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정신적인 기능도 뇌의 근육도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지털 추론이에요. 밀리니엄 세대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디지털 퍼스트 세계에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기술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지능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온갖 정보의 편재성은 온갖 의견의 편재성을 의미한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된다. 만약 어떤 사건이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잠시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무수히 많은 분석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성의 결합체인 추론까지 자동화되고 있다. 이제는 기술이 우리 대신 추론하고 있다. 기술이 우리 대신 추론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 능력의 상당 부분도 기술에 양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따르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추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디지털 우울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자신하고 비교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카페인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카페인 증후군, 이게 뭐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가지는 거예요. SNS를 보면은 다들 좋은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카페인 증후군이에요. 우리가 이런 5가지 현상들을 경계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일상에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이 문명의 기기가 우리를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불이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지만 이 불이 집을 태울 수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디지털 기계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스마트폰을 잘 통제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집시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